제가 요즘 작업하고 있는 키트가 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주전함 야마토입니다. 근데 작업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이제 곧 도색을 할 건데 그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업은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형하다 보면은 조금씩 디테일업을 해주면은 그 디테일업의 재미도 있고 또 나만의 키트를 완성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양념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 저는 뭐 즐겨 이렇게 디테일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작업을 할 것은 뭔가 이렇게 뭐 파츠를 이렇게 뭐 더 만들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디테일업을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간단히 뭔가를 추가해서 어떤 디테일 묘사를 또 뭐 세분화시켜 준다거나 그죠? 살려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반대측 하나에서는 이제 이렇게 없애줌으로 인해 가지고 디테일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없애주는 것에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겁니다. 디테일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초심자나 뭐 이렇게 뭐 중급까지는 이제 이게 뭐죠? 이 드릴을 사용해 가지고 구멍 내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면은 좀 유익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촬영하는 거겠죠, 그죠? 혼자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구를 어떤 걸 도구를 사야 되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문의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모형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누가 지인이 만약에 뭐 요청을 한다, 뭐 이렇게 문의를 한다 그러면은 제시할 게 첫째는 니퍼 1번, 두 번째는 이제 나이프, 아트 나이프도 괜찮고 뭐 집에서 쓰는 커터컬도 괜찮고 그죠. 근데 커터컬 같은 경우에는 날이 다 낡으면은 이렇게 부러뜨려서 계속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장점인데 칼날이 이렇게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좀 놀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뭐 작업할 때 좀 그런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죠, 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 칼날을 잡아주는 부분을 단단히 잡아주게끔 된 이런 아트 나이프 문구용으로 하나 사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핀셋이 작은 파츠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핀셋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금액대가 좀 있는 걸 사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게 싼 것들은 이런 정밀성이나 혹은 그 적당한 무게감 이런 것들 등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약간의 금액이 있더라도 좀 괜찮은 핀셋을 구입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사포나 뭐 줄이나 이제 이렇게 좀 뭐죠? 이렇게 갈아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사포 하나 뭐 적당한 거, 스틱 사포도 괜찮고 아무거나 종이 사포가 기본이니까 처음 입문할 때는 뭐 종이 사포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이 핀바이스이거든요. 핀바이스는 저는 철필하고 세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철필. 그래서 이 핀바이스를 이제 초보 입문자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구멍을 뚫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막혀 있어서 설명서에서 뭐 이렇게 구멍을 뚫으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지시가 없더라도 내가 작업하다 보면은 구멍을 뚫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부품 간에 이렇게 맞닿음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시연해 보일 이렇게 디테일업에서 구멍을 통해 가지고 디테일업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필수 도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거는 타미야 건데 그게 이제 고무 그립이 없는 게 좀 싸요. 근데 쇠로만 되어 있으니까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립 있는 걸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바이스를 꼭 구입을 입문자들도 하시라, 그렇게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핀바이스는 요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드릴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릴 날은 타미야에서는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3mm에서 8mm까지 세트 1번, 그 이제 10mm부터 여기 1mm부터 0.3에서 0.8까지, 그리고 1mm에서 3mm까지 세트 2번. 이런 게 타미야에서 편하게 구입하셔도 되고, 제 지인이 한번 문의 주셨는데 저 요거 2개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타미야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규격이 있죠, 그죠? 이렇게 0.2에서 1.5까지 이렇게 세트 좀 저렴하게 하나로 된 묶음도 구입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게 드릴이 날이 작은 것들은 굉장히 가늘죠, 그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입문자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좀 이제 이게 드릴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좀 경험이 쌓일수록 이제 좀 잘 안 부러지는 걸 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낱개로 된 게 있어요. 이건 0.6mm인데 저는 0.8하고 1.0mm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 부분 뒤쪽이 굵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잘 안 부러져요, 얘가. 근데 대신에 더 비싸죠, 그죠? 더 잘 안 부러지는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물릴 때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뒤에 물어주는 축 부분이 굵기가 유사하면은 이게 교체하기가 해서 좋을 때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있죠, 그죠? 많이 돌려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핀바이스 사실 때는 철필 그 꾸러미로 같이 하고, 드릴 날은 세트 이런 것들 이렇게 내가 처음에는 낱개로 사는 거는 좀 비추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로 구멍을 뚫었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트로 이제 이렇게 사서 이제 좀 써보시다가 좀 많이 쓰시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 낱개로 이제 사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드릴. 오늘 한번 제가 시연을 할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주전함 야마토 700분의 1 고전 프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전함은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은 없는데 포신 부분이 이게 실제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구멍이 여기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시력이 좋지 않지만은 여기 구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신의 구멍을 뚫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간편하게 디테일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포신에 구멍을 뚫어보되 이 포탑 부분은 제가 지금 접착은 하지 않고 부품을 그 밑에 캡을 끼워만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업 작업이나 도색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접착을 안 했죠, 그죠? 그런 정도의 이제 제가 그 짬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작은 포탑과 어떤 포신유들은 제가 접착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도 구멍을 뚫어 준다면은 이 상태로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모든 구멍을 다 뚫겠다, 심지어 뭐 0.3mm까지 사용해 가지고 그러면은 접착을 하지 않고 그 전에 구멍을 다 뚫어 주시는 게 맞겠죠. 우리가 그 디테일 작업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저기 작업해 볼까요? 얘는 제가 모터라이즈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도색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제품은 좋은 게 이제 이 뒤에 캡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바를 병 스타일이면서 캡이 있어가지고 상판 탈착시키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양쪽에 홀더만 살짝 만들어주면은 이게 슬라이드식으로 그때 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잠깐 보여드리면은 좀 색다른 이 무한 궤도를 넣은 야마토 전함인데 가는 게 꽤 멋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고 얘는 들어두고, 이건 제가 이제 도색해 가지고 한번 제가 시연해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포탑을 한번 빼볼까요? 여기 뒤에 캡 부분이 있죠, 그죠? 캡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제가 잠깐만 모든 걸 다 빼야 되나? 이 부분을 제가 접착 안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빼고
이렇게 캡 부분도 같이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죠? 두고 봅시다. 근데 보시는 한번 더 키워서 볼까요? 오늘 초점 맞추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패널 라인 반따개처럼 패널 라인이 보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상하판 금형이 이렇게 딱 분리되면서 이제 패널 라인이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중앙에 이제 딱 이렇게 뚫을 때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사포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보실까요? 정리가 면이 좀 깨끗하게 됐죠, 그죠? 2배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폰 카메라 보면서 그냥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철필이죠, 그죠? 철필은 처음에 구입할 때 이 튜브로 이 끝이 날카로우니까 보호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두 번째인데 한번 이 첫 번째 끝 부분을 좀 손상을 시켜 가지고 철필로의 기능이 이제 제대로 발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해 두시고, 날카롭죠. 얘로 우리가 드릴을 뚫을 그곳의 위치를 이렇게 한번 홈을 일단 한번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카메라 보고 한번 센터 정확하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카메라는 안 되고 저는 실물로 해야 되겠네요. 대충 여기가 이제 딱 센터가 맞죠. 그리고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살짝 돌려도 괜찮고, 그래서 뽑아주면은 거의 센터 쪽에 이제 구멍이 홈이 났죠, 그죠? 이렇게 해야 드릴 날 끝 부분에 딱 그 제 위치에 들어가면서 이제 물려 들어가 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용할 거는 0.6mm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6mm 드릴 날을 이 척에 끼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조아주거든요. 조이거든요. 그러면 단단히 조아주고, 그리고 나이프 사용과 마찬가지로 힘을 많이 주면은 이게 이렇게 엇나가서, 그죠? 자기 손가락을 찌른다거나 날이 부러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많이 주지 않고 작업하는 그런 습관을 처음부터 들이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필로 우리가 뚫어야 될 위치를 정했으니까, 그죠? 여기에 이제 드릴을 그대로 한번 대고 한번 뚫어 봅시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 수평을 잘 맞추고 사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드릴 핀바이스 작업이 자기가 감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하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살짝 한번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제 센터 자리에 이제 구멍이 제대로 났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해보고, 자리가 이제 센터가 맞으니까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제 이 상태에서, 그죠? 이게 수평 수직 잘 보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누르면서 계속 돌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끝까지 이렇게 많이 구멍을 다 팔 필요는 없고 끝 부분만 적당한 그죠? 깊이로만 파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파주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제 감으로 한 2mm 정도 이렇게 파진 것 같거든요. 이제 2mm 정도 됐을 때 보면은 이 구멍이 났고, 조금 더 굵게 해주셔도 되는데 확실히 이제 느낌이 다른 거죠, 그죠? 이렇게 구멍을 내줬느냐 내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막 막혀 있으면은 그냥 그죠? 뭐 좀 약간 실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구멍이 나 있으면은 뭐죠? 확실히 실감 나는 그런 포탁과 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핀바이스로 디테일업을 할 수 있다, 간편하게. 그런 것들을 제가 또 한번 보여드렸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요거 없이 바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얘가 끝이 작으니까 이제 좀 불편하긴 한데, 항상 이제 기본을 이제 몸에 이렇게 다지고 습득할 때는 철필로 위치에 구멍을 내고
구멍을 이제 핀 바이스로 이렇게 뚫어주시는 그런 습관을 항상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보여드렸고, 포탑이 조금 더 포신이 작은 게 있었죠, 그죠? 얘는 이제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인데, 일단 얘가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접착은 안 했을 건데 잘 빠지지가 않네요. 뒤쪽에 한번 빼볼까? 제가 살짝 무수지로 가접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접착이 된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한 200 그 이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분리하고, 얘도 지금 얘는 지금 반따개는 반따개인데 파팅 라인도 살짝 보이고 좀 우리가 구멍 뚫을 면이 좀 반듯하지가 못하죠, 그죠? 이 부분도 한번 좀, 저는 줄을 많이 사용하는데 포신이 또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잘 잡아주시고, 정리가 좀 됐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철필로 차분하게 센터에 뚫겠습니다. 초점 맞고 되고, 이제 제 나름의 그 마음에 있는 센터라는 자리에 이제 찍었습니다. 살짝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0.6이니까 0.5로 제가 체인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0.5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좀 잘 부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6은 좀 괜찮았는데 더 힘 조절에서는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근데 지금 2.5배로 키웠는데도 지금 잘 보이진 않네요. 0.5가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좀 잘 맞추고, 수직 수평 맞추고, 힘들이지 않고, 그죠? 일단 살짝만 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한번 봅시다. 제대로 됐는지. 지금 제 나름은 구멍을 좀 오래 뚫어온 사람인데 이 정도입니다. 얘는 그런데 단점이 이제 원샷 원킬이어야 됩니다. 이게 실전이죠, 그죠? 수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만약에 구멍이 위치가 센터에 맞지 않더라도 그대로 그냥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령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중급이나 고급인데, 한쪽으로 쏠렸을 때는 얘를 이제 기울이면서 약간 그 위치 이동이 가능하긴 해요. 그런 스킬이 있긴 있는데,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게 이제 철필로 센터에 홈을 잘 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끝내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포신의 축과 이 드릴 아래 축 수평을 잘 맞추고, 또 가상으로 위에서 본다거나 했을 때 그 좌우까지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두 번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뚫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하는 부분이에요. 구멍은 한 8, 9년째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 잠깐만, 여기 뒤에를 제가 세게 조지 않았나? 모형하다 보면은 살살 잡고 접착제도 조금만 하고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핀바에서 좋을 때도 그렇게 그게 또 그런 게 그대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욕심은 정말 근본이에요. 특히 이 핀바이스 작업에서는. 하지만은 제대로만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죠. 멋있죠, 그죠? 야, 이렇게 구멍 내므로써 디테일업이 될 수 있다. 일단 구경 다른 걸로 한번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고, 포탑에서 끝나면은 좀 심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함에도 보면은 구멍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제가 그 그림에서 보기에는 구멍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엔진 노즐로 배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데도 구멍을 만약에 내가 내고 싶으면 뚫어줘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그러니까 메인 노즐이라고 해야 되나? 메인 노즐은 여기 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노즐, 부가적인 노즐이 두 개 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박혀 있으니까 너무 실감이 안 나고 또 눈에 바로 띄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뚫어줘도 괜찮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뚫어주는데 이제는 이렇게 미세한 마이크로 작업이 아니라 이제 좀 큰 그 드릴 구멍이나 이 날이 필요하죠. 순서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작업 방법은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제가 카메라 이 위치에서 그죠? 센터에다가 젤필로 이렇게 한번 찍어줍니다. 네, 구멍이 이제 맞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1mm 별매 드릴 날입니다. 1mm 제가 아주 많이 쓰는 거죠. 0.8하고 1mm를 이제 많이 쓰는데, 그리고 이 잡아주는 뒷부분이 굵기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또 채우기도 쉽죠, 그죠? 제가 0.6 썼지만은 이렇게 또 바로 몇 번 안 돌리고 또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뚫어주는데 처음부터 욕심내면 안 되고 작은 구멍부터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얘가 좀 길다 보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됐고, 여기서도 이제 전체적인 전함의 수평 수직 라인 보면서 이제 뚫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 키워볼게요. 초점까지 봐야 되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직 수평을 제가 맞추고 이제 뚫겠습니다. 1mm부터는 이제 이 드릴 날이 잘 안 부러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다 뚫렸으면은 뒤에서 이제 위치를 확인하고 센터에 제대로 뚫렸습니다. 뚫렸고 이제 여기서 조금씩 넓혀가야 되죠. 이제 저는 1mm 했으니까 1.5mm 한번 볼까요? 1.5mm는 여기 걸 제가 많이 쏘고 있어 가지고 제일 끝이 1.5거든요. 타미야 별매는 제가 아직 안 샀네요. 1.5mm 끼우고 다시 채우고 그대로 수직 수평 맞추고 1.5mm 이렇게 뚫습니다. 아무리 플라스틱이라지만은 한 번에 하시면은 이게 이 구멍 자체가 센터가 밀려나 버리거나 말끔하게 뚫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1.5mm 구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2mm나 2.5mm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2mm로 2mm, 2.5mm, 3mm 2mm를 끼울 텐데 얘는 이 척이 있잖아요. 얘가 하나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척이 타미야 핀바이스는 2개를 주는데 끝끝 하면은 총 4가지 척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5는 2mm는 이제 이 사이즈부터 가고 채우고 2mm 그대로 순서 다 되고 이제 센터 구멍이 제대로 뚫혀져 있으면 그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뚫을 때만 이제 뭐죠? 수직 수평만 잘 맞추면 되겠죠. 얘는 좀 잘 안 채워졌나? 제가 좀 오래 써가지고 조금 도는 감도 있네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돌아가지고 그죠? 수직 수평 맞추고 그대로 살짝 힘 많이 들이지 않고 해주시고 그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2.5는 척을 한 번만 더 바꿔줄게요. 요게 귀찮은 분들은 요런 거 몇 개 사두시고 그냥 드릴 날을 그냥 다 꽂아 두시고 그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핀바에서 좀 저렴한 거 그죠? 2.5부터는 제일 큰 척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드릴 날이 커질수록 전동 공구보다는 핀바에서 손으로 수작업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정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뚫어주고 힘이 좀 걸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잘 안 돌아가네요. 수직 수평 뚫어주고 그대로. 여기 이제 2.5mm까지 온 거죠, 그죠? 근데 아직 많이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한 번만 더 3mm 이어주고 갑니다.
됐습니다. 길어서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근데 뚫었는데 구멍이 좀 남죠, 그죠? 남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3mm를 이제 넘어서는 부분인데, 이제 핀바이스는 이제 두고, 제가 이제 척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릴, 전동 공구 드릴 앞부분에 척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드릴 날이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세트 딴 겁니다. 8mm까지 있네요. 그럼 아까 3mm까지 뚫었으니까 이제, 한 3.5, 4mm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이제 아까 있는 핀바이스로는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척 하나 사두시면은, 이 척 말고도 아마 저기 바이스 좀 규격이 큰 게 있으면은 거기다 끼워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끼워 두시고, 이제 금속을 가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되겠습니다. 이게 3.5mm.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수평 수치처럼 맞춰주시고, 한 번에 많이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천천히. 됐습니다. 이제 구멍이 거의 다 뚫렸죠, 그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mm 정도까지만 보죠. 3mm 됐고, 됐어요. 좀 한 번만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mm. 그러면은 수직 맞추고 돌려주십시오. 근데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플라스틱이 그 끝에 손상돼 버리죠, 디테일이. 됐습니다. 이제 다 뚫힌 것 같고, 빼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뚫혔잖아요. 남은 잔여물은 이제 아트나이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물질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멋지게 구멍이 뚫렸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둬도 괜찮지만은, 저는 이제 내부에 비슷한 직경에 이제 그 파이프를 넣고, 그죠? 좀 더 안쪽을 보강해주고 이 부분을 블랙으로 처리해주면은 더 실감 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외에도 구멍을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리벳 얘기 보면 이제 패널 라인 정도만 있거든요. 이런데 보면은 리벳 표현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작은 드릴로 이런데 점 찍으면서 이렇게 그 드릴 파주면서 해줘도 되고, 또 전함이나 이런 어떤 장비 혹은 이렇게 변기들은 그러니까 음각이죠. 그 리벳 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디테일업 할 때 자기가 좀 더 핀바이스 작은 구경으로 해가지고 뚫어주면은 디테일업에서는 아주 예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시연을 해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어려운 작업 없죠, 그죠? 이렇게 항상 그냥 매뉴얼에 있는 설명서대로 이렇게 조립해서 그냥 끝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핀바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필수라고 추천해 드리니까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이런 우주전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어 주신다거나, 그죠? 이런 부분. 그리고 밀리터리에서는 우리가 구멍을 많이 뚫어요. 거기 전차에 포시는 구멍이 있지만은, 포탑이나 이런 장갑차에 보면은 이제 기관총도 많이 부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총 부분에 구멍을 우리가 뚫어줄 때는 이제 핀바이스가 꼭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자동차의 배기 머플러 구멍이 대부분 또 홈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깊숙하게 해서 구멍을 뚫어줄 수도 있고, 생각외로 구멍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라모델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핀바이스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멍 뚫는 재미도 느껴보시고, 결과물도 디테일업된 결과물도 같이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아트나이프나 이제 니퍼로 이렇게 크게 다치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크게 주의사항이 없는데, 나이프 이런 것들은 날카롭기 때문에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이 드릴 같은 경우에, 핀바이스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대상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뚫는데, 그죠? 여기 뚫는데 힘을 많이 주다 보면 이렇게 밀려서 내 팔을 이렇게 손가락을 찌를 수 있고, 힘을 많이 쓰게 되면은 뚫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부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조심해서 천천히 뚫는 습관을 들여서 즐겁게 취미생활 하시는데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이렇게 프라모델, 특히 뭐 고전이든 어떤 거든 접착제를 사용하는 그런 키트들 만들 때 이렇게 핀바이스 뭐죠, 접착제로 끝내지 말고 핀바이스로 이렇게 구멍 낼 부분은 내주면서 이렇게 디테일업 해주는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연해 보였듯이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이 좀 있으니까 좀 쉽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뭐 또 전동 공구도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개 구입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뭐 5만 원짜리도 사고 그랬는데 전동 공구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비싸기만 비싸고, 핀바이스 이런 것들만 3만 원 선이겠죠, 그죠? 그리고 드릴 세트 이런 것들은 뭐 만 원, 2만 원 내외. 그리고 한 개 이런 애들은 한 개씩 나온 것은 이게 좀 고가일 수 있어요. 한 만 원 정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비용 드는 건 아니니까 한번 구비해 두시고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큰 내용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게 된 게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뭐 접착제, 그리고 이제 모형 그 도구, 공구, 그리고 뭐 이렇게 사포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프라모델의 그런 뭐 튜토리얼, 그런 영상들에 대한 수요도 많고 영상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 원드래곤 보시는 분들도 그 사람이 어떤 공구를 사용하고 또 어떤 스킬로 이렇게 표현하는지 혹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 작업하는 키트를 대상으로 제가 한번 시연해 보였습니다. 뭐 잘해서 제가 시연해 보여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핀바이스 작업편을 한번 찍었고, 또 이제 그때마다 제가 또 그런 스킬들 보여드릴 게 있으면 영상 찍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